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12강 드디어 이제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속, 세부적으로 알아볼 내용들이 상속 어렵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상속. 상속이란 게 뭐 특별하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상속,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고 그런 상속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상속이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럼 이제 문법을 알아야겠죠. 실제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상속 문법의 이해, 그다음에 상속 예제로 대대로 이어오는 식당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상속해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알고 있는 상속입니다. 자, 아들왈, 그죠?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편하게 살게 재산 많이 물려주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럼 아버지가 상속을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자바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상속과 추정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체지향 언어를 한다. 그죠? 자바도 하고 자바뿐만이 아닌 다른 객체지향 언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상속의 개념과 그다음에 추상화의 개념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지 진정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코드를 유연하게 훌륭하게 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과 추상화의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개발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소스의 상속과 추상화를 정확하게 적용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개발자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늬만 개발자라고. 그죠? 그냥 코딩을 할 뿐이지 코드 안에 상속과 추상화의 개념이 정확하게 녹여져 있지 않은 코드를 개발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소 농담 섞인 의견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객체지향 언어를 하면서 상속과 추상화를 모르면 객체지향 언어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속과 추상화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는 상속 그대로입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 그런 상속과 똑같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아버님이 많은 빚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상속이죠. 이 경우에도 아들은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로부터 객체의 데이터와 메소드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객체는 그죠? 클래스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데이터, 속상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서 값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메소드, 어떤 기능, 동작을 정해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상속받은 객체는 상속해준 객체의 데이터 및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어떤 기능을 저한테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물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작곡을 잘하는 기능을 물려줬다. 그죠? 근데 아들인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는 작곡의 기능에 좀 더 발전된 더 좋은 기능, 작곡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아버지가 100원을 물려줬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더 재산 증식을 해서 그 100원을 200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속받은 걸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까먹을 수도 있겠죠. 까먹고 기능을 더 저하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아버지가 위에서 상속해 준 걸 갖다가 내가 바꿀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을 통해서 네발 자전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에는 기본적으로 핸들가 있고요. 그죠? 바퀴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페달, 프레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발 자전거에는 바퀴 4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이 네발 자전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퀴는 4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전거 만드는 사람, 제작자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네발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핸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바퀴도 만들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페달, 프레임 모든 것을 다 그죠? 다 만들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과 노력에 많은 공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제작자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단시간 내에 좀 더 빨리 자전거 네발 자전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전거 매장 가게에 가서 두발 자전거를 그냥 사오는 거죠. 그래서 자, 두발 자전거를 사가지고 와서 뒷바퀴에다가 바퀴 두 개만 딸랑 딱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발 자전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쉽게 단시간 내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전거 제작자는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죠. 네발 자전거가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네발 자전거 제작을 단 몇 분 만에 뚝딱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뚝딱 끝냈어요? 자전거 가게에 가서 두발 자전거를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갖고 온 거죠. 그 사갖고 온 거다가 나는 딸랑 양옆으로 뒷바퀴 양옆으로 바퀴 두 개만 딸랑 붙였을 뿐인데 그죠? 금방 네발 자전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좋은 클래스, 그죠? 이 좋은 클래스가 뭐예요? 두발 자전거죠. 좋은 클래스가 있다면 상속을 받아요, 그냥. 그죠? 상속을 받아서 거기다가 조금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추가를 하면 개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단축이 아니라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클래스, 그죠? 검증이 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줄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한 얘기를 그림으로 해보면 여기 두발 자전거 있죠? 두발 자전거에다가 그죠?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해서 어떻게 자전거 모양이 지금 똑같진 않지만 그죠? 제가 이미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의미만 개념만 살펴봅니다. 자, 두발 자전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옆으로 자전거를 붙인 건 네발 자전거가 됐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기능, 그죠? 자전거의 핸들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상속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할 거 예를 들어서 뭐 두발 자전거는 이쪽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죠? 자전거 이렇게 주차해 놓을 때 쓰는 그렇게 거치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네발 자전거 여기다 바퀴를 달려면 그걸 떼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띄었어요. 띄고 바퀴를 이렇게 양옆으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바퀴를 추가하고 변경할 거 뭘 변경했어요? 요거 띄어낸 거죠. 그죠? 변경할 것은 변경하여서 상속을 통해서 금방 네발 자전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한 얘기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죠? 자, 보시면 상속이 필요한 이유, 상속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항상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개발한다. 너무 고되고 너무 시행착오가 많고 일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름길이 있다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상속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개발을 처음부터 하얀 도화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상속을 통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훌륭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검증이 된 거예요. 그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버그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죠. 자, 둘째로 다양한 객체를 상속을 통해서 타입을 상속을 통해서 하나의 객체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추상화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은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우선은 다양한 객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일단 알고 계세요. 다양한 객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 그죠?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오늘 간단하게 오늘 다시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또 다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셔도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 느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떤 객체 하나가 있어요. 자, 1번 그죠? 얘는 뭐 타입이 예를 들어서 A 클래스 이름이 요런 A 클래스래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B 클래스래요. 1번이 뭐 지워도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 3번 클래스가 있어요. 3번. 그래서 C 클래스예요. 얘는
자, 이렇게 클래스가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n개의 클래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 클래스는 A 클래스의 성질과 그 다음에 속성과 그다음 메소드가 있을 거고, B 클래스는 또 B 클래스만의 뭔가 특징이 있고, C 클래스는 C 클래스만의 또 특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클래스들로부터 누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그죠? A는 A의 성질과 메소드가 있는 거고, B는 B의 성질과 메소드가 있고, C는 C의 성질과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다른 녀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다양한 객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고 여기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예를 들어서 S 클래스라고 있어요. S 클래스. S 클래스라는 녀석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죠? 자, 얘를 갖다가 모든 A, B, C 모두 다른 애들이 다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상속 문법을 안 배웠고 개념 상속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S 클래스의 상속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A 클래스를 S 클래스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B 클래스도 S 클래스로 부를 수도 있고, C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S 클래스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쫙 나눠보면 여기까지는 S 클래스를 상속받기 전까지는 A, B, C 다 모두 다 별개의 클래스, 별개의 다른 녀석들이었지만 상속을 받는 순간 이렇게 A 클래스도 S 클래스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죠? 타입을 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B도 S 클래스 S라고, 그다음에 C도 S 클래스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다 타입을 통일화시켜서 하나의 타입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얘기가 바로 다양한 객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념을 알아두세요. 별개의 이렇게 전혀 다른 녀석들을 상속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 순간 이렇게 하나로 다 통일시켜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이제 자, 상속 문법에 의해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 그죠?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가 있는데 메인 클래스 일단 주고요. 이제 저 상속을 해주는 녀석, 그죠?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제가 페어런츠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부모 클래스. 자, 다음에 상속을 받는 자 아들이죠.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츠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자, 문법은 간단합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일드 클래스에다가 뒤에다 키워드 extend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페어런츠 클래스가 차일드 클래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과 메소드를 다 상속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 클래스,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가 있고요. 상속을 받는 클래스가 있으면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상속을 받는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쪽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명 뒤에다가 이렇게 extend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을 해줄 클래스를 붙여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문법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extend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 상속 받았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무슨 P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 P 클래스라는 게 있겠다.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에서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 받았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P 클래스 보니까 P 클래스에도 좋은 기능들과 좋은 데이터, 좋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페어런츠 클래스 말고 여기다가 P 클래스도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다중 상속이란 건데 이런 다중 상속은 자바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만 이렇게 상속이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extend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클래스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 알아볼게요. 부모 클래스에는 스트링 pstr이라는 변수에 부모 클래스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는 생성자가 있고요. 자, 다음에 public void 반환형이 없는 get papa name 아빠 이름을 반환해주는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get mommy name 그죠? 엄마 이름을 반환해주는 엄마 이름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 엄마 이름은 홍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system out.println으로 콘솔 창에 찍어주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하나에 메소드가 두 개가 있는 페어런츠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들 클래스는 페어런츠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죠. 그죠? 그럼 아들은 무슨 기능이 있나 볼까요? 참 얘는 그죠? 이 아들 클래스는 메소드가 없네요. 참 기능이 없어요. 그죠? 할 줄 아는 일이 없네요. 자, 단지 뭐만 있어요? 속성만 있죠. 그죠? 아들 클래스라는 CSTR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 당연히 디폴트니까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메소드가 없네요. 그죠? 하지만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순간 그죠?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가 있죠. 무슨 기능? get papa name, get mommy name이라는 메소드를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pstr이라는 속성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속성 한 가지와 메소드 두 가지 그죠? 페어런츠 클래스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 실제로 써보는 거 메인 클래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메인 메소드에 보면 차일드 클래스 생성을 했습니다. 객체 타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변수명 new 연산자 차일드 클래스 생성자 이용해서 차일드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아버님 이름 그죠? 아버님 이름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get papa name 요 get papa name 메소드가 차일드 클래스 가버린 거 없죠? 없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부모님에 있는 메소드 get papa 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의 것은 아니지만 부모 거 get papa name을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죠? 그죠? 부모 거 상속 받았으니까 부모 거 기능 그대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자, 밑에 보면 똑같죠? system.out.print로 어머니 이름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굳이 페어런츠 클래스 생성할 필요 없이 그죠? 아들 클래스 객체에서 뽑아내면 되겠죠. get mommy names라고 메소드 호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속성도 볼까요? 그죠? 차일드 클래스 CSTR는 누구 거예요? 보니까 아들 거네요. 그래서 아들 거 있겠죠. 여기에 SSTR 그죠? 엄마 거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변수 앞에 접근 제한자가 없네요. 접근 제한자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퍼블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제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한번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in ex라고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 때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명은 항상 했듯이 자바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 ex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건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름은 대충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상속을 페어런츠 클래스라고 해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자식 상속을 받는 애 차일드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네, 차일드 클래스는 디폴트 생성자 이제 하는 강의니까 디폴트 생성자 다 하나씩 만들어 주고 갑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럼 extend 그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를 상속받을래요. 이렇게만 써주면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 다중 상속 안 된다는 거 콤마 찍은 다음에 다른 거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어런츠 클래스의 속성 몇 가지 한번 정정해 볼까요? 자, public int string
그 다음에 pstr 해서 부모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자, 속성은 스트링 값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하나 정해줘 볼게요. 기능 get papa name, 그죠? 아빠 이름을 호출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외부에서 써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은 없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다 똑같이 public void get mommy, 어머니 이름을 호출해서 쓰는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속성 한 가지, 데이터 하나에 어떻게?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자, sysout, 아버지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어머니 이름이 있겠죠. 자, 어머니 이름은 홍길순이라고 할게요. 진짜 이런 이름이 있으면 좀 웃기겠네요. 그죠? 자, 홍길순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 얘는 public, 아이고, public string c str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름을 여기는 자식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속성만 하나 있고 얘는 기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봐요. 백수인 거 같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죠? 아버지가 잘 살아요. 그죠? 부모님이 잘 살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기능들, 두 가지의 기능들이나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도 물려줬습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해봐야겠죠? 그죠? 자, 사용하는 곳에서 자,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누 연산자형에서 차일드 클래스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에 얘가 갖고 있는 속성,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cstr, 차일드 클래스 보기 좋게 옆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얘가 갖고 있는 속성, 그죠? cstr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럼 당연한 얘기죠. 차일드 클래스 객체에 cstr이 있으니까 찍히겠죠.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자식 클래스 찍혔고요. 자,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에서 없지만 엄마가 갖고 있는 뭐 있어요? get papa name이 있었죠. 그죠? 요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보고, 그죠? 자, 한번 다 해볼게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이제 get 뭐 있어요? mommy names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뺄게요. 자, 두 가지 기능,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get papa name, get mommy names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에러가 있다고 뜨죠. 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차일드 클래스에서 get papa name, get mommy name을 했는데, 자, 여기서 프린트에는 뭔가 출력을 하는 얘기죠. 그죠? 출력을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get papa name 보면 반환값이 없죠. void 반환값이 없습니다. 반환값이 없는데 뭔가 찍으라고 그러니까, 출력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변경을 해볼까요? 자, 반환값을 주면 되겠죠. 자, 스트링 네, 스트링을 하고 이것도 스트링 할게요. 아이고. 자, 스트링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을 할게요. 그 다음에 리턴 그냥 빈 문자 줄까요? 네, 이렇게 줄게요. 제가 첨부해 있는 저기 강의한 예제하고 약간 틀린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 보면, 자, 반환값이 없어갖고 여기 바로 출력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system.out.println을 하려고 했는데 반환값이 처음에 없었죠. 여기 void여갖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트링 바꿔주고, 그럼 리턴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찍는 거 이렇게 찍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해도 예제는 다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F11 하면 이렇게 홍길동
홍길순 다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상소로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에서 그죠? 차일드 클래스에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차일드 클래스에는 없지만 그죠? 페어런트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넘어와서요. 넘어와서 자, 보시면 상속 예제로 이제 대대로 이어오는 메뉴, 식당 메뉴가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메뉴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옛날 그죠? 뭐 메뉴를 계속 고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가 약간 변해서 사람들의 그 입맛이 약간 변하면 그에 맞춰서 식당의 메뉴도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은 변하지 않는 메뉴도 있지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메뉴가 생겨났습니다. 그죠? 자, 요쪽을 아버지가 하는 식당, 요쪽을 아들이 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식당엔 청국장이 있었고요, 된장국이 있었고, 갈비찜이 있었고, 콩비지라는 메뉴 4가지 메뉴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들이 그죠? 아버지 가게가 너무 잘 돼갖고 나도 식당을 해야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상의를 해서 아버지 식당과 똑같은 식당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더니 아버지가 하고 있는 메뉴 청국장과 된장국, 갈비찜, 콩비지만 이거에다가 자기는 약간 신세대에 맞춰서 청국장도 그냥 청국장이 아닌 쇠고기 청국장이라는 메뉴도 추가하겠다. 그죠? 더하겠다. 그죠? 된장국 그대로 아버지 거, 그죠? 아버님 거 가져오고 얼큰 된장국도 나는 추가하겠다. 그죠? 콩비지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콩나물국, 그죠? 콩나물국 나는 추가하겠다. 이렇게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메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소스를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에 와서 자,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메인 클래스 거고요. 자, 아버지 메뉴 가게고 이거는 이제 아들 거니까 옆으로 좀 뺄게요. 자, 이렇게 보기 좋게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렬을 한번 해보고요. 자, 보시면 페어런트 메뉴가 있습니다. 아빠 식당 메뉴판이겠죠. 그래서 페어런트 메뉴 클래스에는 디폴트 생성자 뭐 있겠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청국장을 청국장 만드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기능은 청국장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된장국 만들어주는 메소드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찜 있고요. 그 다음에 콩비지, 그죠? 콩비지 만들어주는 메뉴, 이렇게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들이 새로운 식당을 낼 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메뉴 좋은 것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상속 페어런트 메뉴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그러면 상속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청국장, 된장국, 갈비찜, 콩비지 모두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쇠고기 청국장, 그죠? 메이크 비프 청국장이라는 메뉴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운 된장국, 그죠? 얼큰 된장국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국이라는 메뉴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냄새 없는 청국장, 그죠? 냄새 없는 청국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메이크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제가 상속을 말씀드릴 때 아버지의 좋은 기능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좋은 기능에다가 내가 뭔가 따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그래밍적인 용어로 재정이라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시 내 걸로 재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청국장 메뉴가 좋긴 좋아요. 엄청 좋은데 맛있고 좋은데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국장의 냄새 때문에 점심시간에 먹기를 약간 꺼려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옷에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약간 다른 사람한테 불쾌한 감을 주기
있기 때문에 청국장을 꺼려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을 개발하면 되겠구나 해서 똑같이 메이크 청국장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쓸 때 오버라이드해서 즉 재정의해서 냄새 없는 청국장이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든다기보다 그죠? 다시 개편한다고 약간 업그레이드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버라이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상속곡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중 상속은 안 된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도 오버라이드 새로운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똑같은 메소드 명으로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호출을 해서 쓰면 냄새 없는 청국장이 찍히겠죠. 청국장은 찍히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메소드 써보는 거예요. 자, 페어런츠 클래스를 누가 상속받았어요? 차일드 메뉴 페어런츠 메뉴를 차일드 메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차일드 메뉴만 객체를 생성하면 페어런츠 메뉴에 있는 거 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일드 메뉴만 상속을 받은 거고요.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차일드 메뉴에서 메이크 청국장. 메이크 청국장은 뭐가 호출되겠어요? 냄새 없는 청국장. 아버지 게 아니죠. 재정의했으니까 요 아들 거 냄새 없는 청국장이 호출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된장국, 메이크 갈비찜. 그죠? 메이크 갈비찜. 요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그죠? 아버지 거지만 내 것처럼 갈비찜 요게 찍히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핫 된장국. 그죠? 아들 거죠. 아들 거 이거 찍히겠고요. 콩나물 아들 거 찍히겠고, 그 다음에 콩비지 아버지 거 찍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렇게 냄새 없는 청국장부터 시작해서 된장국, 갈비찜, 얼큰 된장국, 콩나물국, 콩비지 이렇게 찍힐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오버라이드 재정해서 쓸 수 있다. 뭘 재정해요?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의 기능을 약간 업그레이드 하거나 변경해서 쓸 때 이렇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 메소드명 똑같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자동 완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갈비찜을 나는 오버라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이크 갈비찜 이렇게 하면 여기 어시스트에 나오죠. 메이크 갈비찜 그죠? 오버라이드 메소드 인 페어런츠 메뉴 아빠 메뉴에 있는 걸 오버라이드 하겠다. 그죠? 그럼 딱 누르면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됩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오버라이드 기능 확실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아버지에 있는 걸로 갖다가 내가 재정의해서 사용한다 라는 개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 첫 시간 개념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